선생님 왜 불러? 자, 얇은 막이랑 간섭을 찾아볼까? 이분의랑 ENG 코사인 얇은 세타는 막이랑 간섭은요. 한 단계를 더 생각해야 돼. 어떤 단계를 생각해야 돼? 쌤 이거 맞아요? 제가 나중에 자, 반사의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반사의 종류에는 자유난 반사. 그렇지. 고정단 반사라는 게 있어. 자, 일반적인 고정단 반사는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게 벽면에 줄이 고정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줄에서 나타나는 펄스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 자, 얘는 한번 진동에서 생긴 파동을 펄스라고 불러줘. 자, 이렇게 진행을 해가다가 벽에 왔어. 자, 벽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특성이 있어. 얘는 잠시 뒤에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그치? 그러면 앞면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뒷면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네, 그치? 자, 그럼 이쪽에 도달하면 이쪽 앞쪽의 매질 부분은 벽을 위로 들어주려고 하지만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지? 네. 안 들리니까 얘는 아래로 내려오는 자 반작용을 받게 돼. 그러면서 매질이 어떻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뒤집혀진 형태로 나오는데 이 뒤집혀진 형태가 위상의 변화는 아니야. 이게 위상의 변화는 아니지만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위상이 변화된다라고. 이 뒤집어진 거하고 상관이 없어. 이건 모양이 뒤집어진 거고 위상이 변화되는데 얼마? 180 또는 자 우리 파장을 보면 파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파일에 해당하는 자 값이지. 이 파일에 대한이잖아, 그치? 360도가 되면 어느정도 되돌아오잖아, 사인이, 그치? 자 이때 요거 길이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 위상으로는 2파이 쓰는데 길이로는 람다라고 써준단 말이야. 그러면 자 위상이 파이만큼 변했대, 180도. 그러면 얘는 2분의 람다만큼의 파장이 변하는 게 아니고 위상이 변했다라고 표현해. 자 파의 형태가 위상, 자 파의 위상이 변화됐다라고 해. 위상이 만큼 변화된대. 자 한편 자유단 반사라는 게 있어. 자유단 반사는 자 매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야. 자 여기에 마찰이었는 고리에 의해서 줄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한번 진동에 의한 펄스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얘가 이곳까지 도달했어. 이곳까지 도달했는데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막는 게 있니 없니? 없다는 말이야. 자유롭게 이동해. 그럼 이거 표동하고 올라가는 순간에 최대값을 가졌던 순간의 값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얘는 진폭이 2배가 돼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게 동시에 나타나서 겹쳐져서 이런 모양을 갖게 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원래 들어간 형태 그대로 형태를 가지고 반대쪽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이런 반사를 자유단 반사인데 이 경우에는 위상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고정단 반사에 해당하는 것은 자 얘는 고정단 반사는 소환 매질이야. 자 우리 소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파동의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야. 파동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굴절력이 작은 물질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굴절력이 작은 물질에서 굴절력이 큰 물질, 미란 매질로 진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반사가 자 얘는 고정단 반사야. 큰 n이 있는데 n이 굴절력이거든. 큰 n에서 작은 n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유단 반사는 미란 매질, 파동의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진행할 때, 자 이때의 반사를 얘는 자유단 반사라고 해. 작은 n에서 큰 n 쪽으로 변화될 때 나타나는 반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얇은 막
얇음막에 의한 간섭이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죠. 얇음막에 의한 부실 거지 말고 부시기. 주인이 다 듣고 있는데 혼자 부실을 거야. 자, 얇음막에 의한 간섭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자, 여기 두께가 D인 얇음막이 있어. 자, 얘의 굴절률은 N1이고 얘가 N이고 얘가 N2인 굴절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자, 이때 빛 하나가 이렇게 입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꺾여요. 꺾여서 반사돼서 다시 자, 이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자, 이게 첫 번째 경로로 들어온 빛이라고 해. 자, 또 다른 경로로 빛이 동시에 들어왔어. 자, 이 경로를 따라 온 빛은 윗면에서 직접 반사가 돼서 이 두 빛이 간섭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이 빛이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이 녀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생기게 돼. 얘는 이쪽에 도달했을 때 얘가 이쪽에 왔을 때 같은 위치를 가는 판은 이 위치에 있었을 거야. 자, 그리고 이 위치에서 다시 이만큼 가는 동안에 얘는 매질 N2 속을 지나가게 될 거야. 같은 판에는 항상 수직하기 때문에 자, 얘는 요만큼의 위치와 있었던 거야. 그러면 두 경로의 빛의 차이는 얼마큼 나지? 요만큼이 두 빛에 대한 경로 차이가 될 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요 길이가 경로 차이가 될 거야. 자, 이 경로 차이를 계산해 보고 싶었던 거야. 자, 여기에 덥선의 연장선을 그리고 굴절광선의 연장선을 그려봐봐. 자, 그러면 얘는 중심에 대해서 요 각도가 같지? 그치? 그렇다면 얘는 요 각도가 서로 어떨까? 같을 거야. 얘를 중심으로 얘와 얘가 마주보지가 같으니까 90도에 대해서 같은 만큼 각을 가지니까 나머지 각이 같아. 직각이고 한 변이 공통이야. 그럼 두 삼각형의 크기가 어때? 같겠지. 대칭인 합동이지. 대칭인 모양의 자, 합동 모양을 갖지. 잡았어?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게 됐다라고 해. 자, 그렇다면 요 길이는 얼마큼이 될까? 얘는 요 구절각을 셌다라고 하면 전체 총 길이 이게 얼마가 되지? 두 개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D가 되겠지. 자, 이 D가 될 거야. 이 D에 대한 세타에 대한 밑변 성분의 크기를 갖게 돼. 왜? 이 변과 이 변이 같으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가 돼? 2D 코사인 세타야. 그런데 얘는 진공이 아니고 굴절률이 얼마의 매질에 있지? N인 매질에 있다는 거야. 이거를 진공 중에 길이로 바꿔줘야 돼. 잡았어? 날아갔어? 왔는데 날개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못 날리지 않을까? 선생님이 지금 요즘 지옥 같은 나라를 보내고 있어. 지난 3년 동안 올해 9월 20일 때까지 모기를 4년 정도를 한 방에 물렸거든. 근데 10월 초부터 해갖고 9월 말부터 해갖고 3일 동안 7년 동안 물렸던 모기 방수만큼 물렸어. 얼마나? 7방 정도 물린 것 같은데. 근데 보통 1년에 계속 안 물리기 전에 1년에 한 방, 두 방 정도 물렸거든. 뭐 그걸 한꺼번에 다 물렸어. 와, 모기를 잡아도 생각보다 돌아보게 됐어. 내년에는 텐트랑 모기장을 치고 자야지. 초 들어와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조금씩 막 들어가는 순간에 막 걔가 통아저씨야? 다시 들어가요. 걔가 통아저씨야? 니네 집에 뭐 컵으로 곤충이야? 모기 울지만 하면 갈 때 쫓아 들어갈 정도로. 그나마도 좋긴 한데 약간 물리기 힘들더라고요. 예, 설마 들어와 진짜? 네, 안 들어요. 뻥이지? 네. 뻥이지. 아무리 지금 좀 비슷한 뻥이야.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자 진공 중의 길이에서 길이가 어떻게 돼? 더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야 되겠지. 왜냐하면 자 파장이 진공 중의 파장이 가장 길어. 근데 불전율이 생기면 파장이 짧아지거든. 그럼 더 많은 수의 파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진공의 길이는 어때? 더 멀어진 효과가 생기는 거야. 같은 길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 광노차라고 하는 데는 2 곱하기 저 길이야. 자 그래서 이 NT 코사인 세타라고 쓰게 됩니다. 이게 아까 썼던 0의 실험의 결과와 일단은 같게 써줄게. 어떻게? 파장의 정수배면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겠지. 이런 조건일 때에는 보강이 일어난다고 기억해도 일단은. 자 그 다음에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하면 얘는 홀수배가 돼.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그러니까 아까 0의 실험에서 무슨 조건이야? 상수의 조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해. 그런데 이 녀석들은 굴절율 관계에 따라서 이 조건이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기본 조건은 얘로 기억해 두는데 굴절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표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자. 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 얘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봅시다. 자, 이때 n2라는 값과 n1을 비교해보면 n1이 n보다 작대. n보다 작대. 그렇다면 여기에서 반사 모습이거든. 자, 얘는 소환 매질에서 미연 매질로 가는 반사야. 그럼 무슨 반사? 고정단 반사. 자, 그 다음에 n이라는 값이 n2보다 작아. 그럼 아랫면에서의 반사는 무슨 반사야? 역시 고정단 반사가 되어버리겠다. 자,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게 되면 위상이 얼마큼 바뀐다고? 2분의 람다 바뀌고 얘도 2분의 람다 동시에 바뀌게 돼. 동시에 바뀌면 안 바뀌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밝은 조건이 2분의 람다 곱하기 2m. 또 상세 조건이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한편 n1이라는 녀석이 n보다 작고 n이라는 녀석이 n2보다 크다라고 하면 윗면에서의 반사는 무슨 반사야? 고정단 반사. 이상이 2분의 람다만큼 바뀌고 아랫면에서의 반사는 무슨 반사가 돼? 자의단 반사가 돼서는 이상의 변화가 없어.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람다 식을 더 더해준 결과야. 그럼 형태가 바뀌겠지. 맞아? 자, 그래서 보강 조건이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 자, 또 상세 조건이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 됐다라고 해. 자, 그 다음에 n1이라는 녀석이 n보다 크고 n이라는 값이 n2보다 작아. 자, 그럼 위에서의 반사는 무슨 반사? 자의단 반사. 아래서의 반사는 고정단 반사니까 고정단 반사의 경우 2분의 람다 이상이 일어나기에는 변하지 않아. 자, 그러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은 얼마가 돼?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보강 간섭이 된 거고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자, 한편 n1이라는 녀석이 n보다 커. 자, 그리고 n이라는 값이 n보다 커. 모두 무슨 반사야? 자의단 반사가 되니까 이성 변화가 둘 다 없지. 따라서 원래 조건이 뭐가 돼? 보강 간섭 조건으로 그냥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나타내준다. 이해해? 자, 이때 이 얇은 막에 의한 현상이 어떤 일이냐면 대부분이 비누 거품 또는 비온 이후에 아마 그렇었을까? 비온 뒤에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되면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이는 자 이런 거를 아마 자소서에다 써줄 가능성이 높은데 기름막은 그럼 저기 중에 뭐 해당해요? 기름막은 이제 따져봐야지. 조건을 줘야 되겠지. 지금
무슨 기록을 썼지? 이거 쟤야? 어이 백소미, 백소미, 너 왜 그래? 박동근. 쌤, 제가요 여기 노란색 간성 무늬가 나타나면 파란색 노란색 상세된 부분을 설명을 해볼까? 네? 한번 그 설명을 해볼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네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일이 일어날 거야. 자, 한번 살펴볼게.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합시다. 비가 왔었는데 말이야. 비가 왔었는데, 자, 뭐가 내렸어? 비가 내렸어. 근데 자동차가 지나가다 기름 한 방울 뚝 떨어뜨리는 거야. 기름이 물 위에 엄청나게 얇게 퍼지게 돼. 자, 가정을 해보자. 앞에는 손으라고 하고 기름의 부조율 내가 모르겠다. 기름의 부조율이 주어질 거야. 그거는 구글링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기름이야, 식용유야?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실험을 할 때 실험 안 하면 관찰하는 거 어디서 관찰했어? 길 가다가 길 가다가 네. 길바닥을 무심히 네, 쳐다보고 보니까 있었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 공기니까 불전율이 1이야. 물은 불전율이 1.3이라고 해. 1.33이야. 그러면 얘 불전율은 얼마라고 할까? 6이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식용유 보면은 식용유에 뭘 담그면 물보다 많이 꺾이는 거 같니? 조금 꺾이는 거 같니? 더 많이 더 많이 꺾여 보이니? 물보다? 그러면 불전율이 4다라고 가정하자. 7월. 자, 얘 불전율은 얼마라고 할까? 1.5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해보자. 이게 6이 정도의 불전율이야, 실제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막은 되게 얇은 막이야. 소미는 옆에서 봤을 거야. 위에서 보진 않았지? 위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봤어. 그럼 볼 때마다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봤던 네가 작년에 했는데? 봤어요. 작년에 참, 사진만 찍어봤어요. 야,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때 또 근해 공식도 증명하는 거 봤는데 난 수학 선생님도 아니잖아. 야, 중학교 2학년 때 언제냐, 몇십 년 지난 것도 기억하는데 겨우 작년 거 기억 못해? 저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해요. 어떻게 뭐 먹었는지 어떻게 선생님은 밥을 먹었어? 뭐야? 그래서 메뉴가 먹었어. 뭔데요? 점심에 스파게티를 해서 먹었어. 저녁은 점저를 스파게티 먹었어. 아침은요? 아침은 그냥 밥 먹었어. 무슨 밥이요? 기억 안 나시죠? 개구리밥. 네? 개구리밥. 아 흰밥에 김치에 오이 숙배기에 그다음에 햄 구이에다가 명란젓에다가 김에다가 그다음에 장조림에다가 맛있게 드셨네. 뭐? 진짜. 계란말이에다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계란말이에다가 아침인데? 아침을 원래 많이 먹어. 아침 원래 든든히 아침이 먹어야 여유로 그렇지. 그래? 선생님이 난 저녁은 유일하게 마음 편히 먹는 식사 시간이 아침에. 선생님 살이 안 찌니까. 점심 때는 어떻게? 드시던데. 점심 때는 학원 출근하려고 막 급하게 먹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고, 지금 배고 저녁 때는 학원 나와갖고 이거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르겠고. 근데 특강 때는 쌤 혼자 드셨잖아요. 여기서 먹었는데 꼬르륵거려요. 옆에서 드시잖아요. 순대국집에서 지금 혼자서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혼자서 나가 먹지. 아 그렇구나. 야, 언제 선생님들 기다렸다가 꼬르륵거려. 모여서 걸어가고 밥 먹고 제대로 제 시간에 들어오겠니? 또 특강 해도 선생님이 앞 시간에 타임이 비어갖고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 먹지, 보통 때는 거의 안 먹어. 예를 들어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9시 반부터 수업이거든. 아침 9시 반부터 수업해갖고 점심시간이 12시 30분에서 1시까지야. 30분 동안 뭘 먹니? 그래서 밥 안 먹어. 그리고 1시부터 7시까지 계속 수업이거든. 안 먹어. 그리고 전에는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또 수업인데 안 먹고 수업했어. 그럼 언제 드세요? 선생님 공기를 마시잖아. 아 있으면 먹고 사실 요즘 자, 그러면 자, 어떤
어떻게 봤다고 해서 소미 같은 방향을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소미는 이쪽 방향에서 오는 빛을 관찰했을 거야. 그러면 경로 하나를 통해서 반사돼서 자, 이쪽으로 나오는 빛과 여기에서 직접 오는 빛을 관찰했을 거야. 그치? 네, 그랬을 거예요. 맞아? 자, 이때 이 보는 방향이 중요하겠지. 수면에 대해서 세타, 자, 세타 1이라는 각도로 보게 되면 여기가 세타 2라는 각도가 돼. 오케이? 이 세타 2라는 값은 어떻게 이야기하니? 여기 첫 번째 면에서 굴절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아니야. 굴절 법칙은 어떻게? n1 곱하기 사인 세타 1. 이거는 그 양이니까 양적인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지금은 이렇게 오는 빛이 n2 곱하기 사인 세타 2라고 써서 이 각도를 알면 이 각도도 알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대략적인 각도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방향에서 소미가 바라본 거야. 자, 이렇게 바라봤지. 이렇게 바라봤는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야. 자, 위에서 노란 경로로 온 빛은 무슨 반사를 하지? 고정단 반사를 하지. 네. 그리고 자,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반사되는 건 무슨 반사였지? 자유단 반사였을 거야. 그래서 이 경로 차이, 자, 이 두 녀석이 갖는 경로 차이가 되겠지. 이 경로 차이가 나타났을 거야. 얘는 이건 숫자 중요하지 않아, 문자 중요하지 않아. END 곱하기 사인 세타 2라는 값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말이야, 얘는 보강 상세 조건이 바뀌지. 보강 상세 조건이 바뀐데 이번에 람다 곱하기 고정단 반 3번이 있으니까 바뀌는 거야. 이게 보강 간섭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람다 곱하기 이 m이 상세 간섭이 일어났던 거야. 자, 소미가 바라보는 순간에 얘는 두께가 정의되어 있었겠지. 네. 방향도 정리되어 있지. 네. 자, 그리고 굴절률 두께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네. 그때 본 빛이 어떤 빛을 봤다고? 노란색 빛을 봤어. 자, 그러면 빛의 삼원색이 뭐가 된 거지? 빛의 삼원색은 뭐가 있어? RGB가 있으니까 빨간색, 청색, 초록색이야. 이때 노란색은 누가 만난 색이지? 빨간색과 초록색이 만난 거지. 자, 그러면 이 파장은 무슨 파장이냐면 청색의 파장인 거야. 네. 청색의 파장이 상쇄돼 버린 거야. 이해? 상쇄돼 버리니까 어떻게? 그 나머지 부색이 노란색이 보이는 거야. 이해? 그래서 노란색을 본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본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봤어. 그럼 뭐가 달라지지? 이 각도 값이 달라지지. 네. 이 값이 변화되면서 뭐가 돼버리니? 상쇄를 일으키는 파장이 변화돼 버릴 거야. 이 각도가 1로 가지. 그럼 점점점 증가하겠네? 점점점 이 값이 커진단 말이야. END로 가면서 점점점 커지면 파장이 점점점 커지는 쪽으로 변하지. 네. 예를 들어 청색에다가 녹색이 안 보이게 돼. 녹색이 상쇄 간섭이 돼. 이렇게 보자는 거지. 세타 2가 자, 어때? 감소한대. 잠깐만. 세타 이게 작아지면 미안해, 이거 코사인 세타였어. 얘기해줬어야 된다. 안 해주구나. 코사인 세타. 세타가 점점 감소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증가요. 자, 델타가 증가하지. 경로가 증가해. 경로 증가하면은 자, 람다가 큰 값에서 상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색이 상쇄됐다고 할까? 청색보다 파장 조금 크면 녹색이 상쇄된 거예요. 녹색이 상쇄돼 버리면 녹색의 보색은 뭐야? 자홍색으로 보이는 거야. 옆에서 보면 노랬는데 앞으로 쭉 갔더니 붉게 변해버려. 이해? 그게 기름막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막이 균일하게 얇게 깔리지 않고 어디는 좀 두툼하고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러다 보니까 보는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게 얇은 막이야, 간섭이야. 비누도 마찬가지. 비누방울 만들어 놓고 보면 붉긋하잖아, 그지? 눈에 보이는 게 반사되는 빛이 상쇄돼서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 보색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지. 이해합니까? 저 얇은 방에 두께를 구했는데요. 얇은 막의 두께를 구해야 된다고 네가? 했어요. 그거는 되게 힘든데. 좀 왜? 람다를 어. 청색이라고 대입 600 나눠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D를 보는. 그건 상관없어. 똑바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보통 보는 현상은 이런 이유에서 보인다라는 걸 물어볼 수 있어. 잘 약한. 근데 두께 구하는 거는 얘는 1로 보내버리고 뭐 부조율 관계 갖고 이런 똑같은 구조다 그러면 상쇄 조건을 이렇게 하면 최소 두께는 m을 1로 놓고 풀면 되거든. 파장 주어진 상태에서 D대로 이항시켜주면 얘는 뭐가 되니? D라는 것은 4m분의 4m분의 여기서는 2m분의 되겠지. 2m분의 람다라는 식이 바로 나오니까 이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얘 이 배수대로 나타난다라고 해. 이거 아니면 이거의 2배거나 이거의 3배거나 이런 두께일 때 이런 값이 보인다라고 해요. 최소 두께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똑바로 관찰해야 돼.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두께는 정확히 몰라. 그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m배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상한 선생님이 작년의 경우를 그대로 쫓아간다면 물리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계셨던 적이 있거든. 그 선생님 오셔갖고 면접관을 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라면 야 그럼 보일 때마다 색깔이 알았다라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럼 어때? 보이는 방향에 따라 빛의 경로차 변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옆에서 본다, 옆에서 봤을 때 노란색 빛이라면 대략 청색이 노란색 빛이라면 청색이 반사 광선 중에 청색이 상쇄 간섭이 돼서 나머지 빛만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보였던 것이고 각도를 좁혀서 똑바로 관찰하게 되면 경로 차이가 감소하게 되니까 파장이 어떻게 돼야 돼? 경로차가 증가하게 되니까 코사인 0도로 가면 크지? 경로차가 증가하게 되니까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예를 들어서 똑바로 봤을 때 녹색빛이 상쇄된다면 우리 눈에는 자홍색이 보이게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 설명일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드리면은 박수 치실 거예요. 자, 또 너 아까 질문 뭐? 쌤이 아까 이거 찾아보라고 하지. 찾아봤어 그래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왜 없어? 아니. 준수는 딴짓 많이 하잖아 수업 중에. 아까까지. 충분히 찾아봤을 것 같은데. 모기 때문에. 목이 아파요? 도르래 원리? 강준이 그거 질문하고 뒤지게 혼나는데 넌 찾아봤지도 않고 질문해! 자, 도르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도르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 세분화시키면 네 가지 형태의 도르래를 볼 수가 있어. 첫 번째 도르래는 어떤 도르래가 되지? 고정 도르래. 첫 번째 도르래는 고정 도르래다. 오케이? 자, 이 고정 도르래라고 하는데 이 고정 도르래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자, 천장에 도르래가 이렇게 놓여 있어. 얘는 아래로 물체를 매달고 있어. 이 물체의 무게를 뭐라고 할까? W라고 하자. W.
자, 아래쪽으로 실음에다가 놓고 위를 이렇게 고정축으로 고정시켜 놓은 게 고정도루래요. 그렇지. 자, 이때 얘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실이 얘를 위로 당겨야 되겠네. 그렇지. 얘를 토크를 이용한 해석과 일반 해석인데, 토크를 우리가 원래는 배웠어. 지난 교육 과정에서 배웠는데 교육 보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맨날 베타에서. 자, 그래서 요 이 녀석은 T와 힘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라고 해? 같다라고 얘기해. 그래야 들어 올릴 수 있잖아, 그렇지? 맞아? 얘는 같은 줄이야. 줄이 한 대 연결돼 있지.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힘도 얼마야? T. 이쪽으로 당기는 힘도 T야.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F라는 힘으로 당기게 되거든. F를 당기게 되니까 F는 뭐와 같아야 돼? T와 같아야 돼. 이해해? 자, 1까지 계산해 볼까? 얘를 H만큼 올려주고 싶어. 그럼 줄을 얼마큼 당겨줘야 돼? H만큼 당겨줘야지 H만큼 올라가겠지. 그만큼 내로만큼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이동 범위는 얼마가 돼? H가 됐다고 해. 따라서 이 경우에 이의 크기는 자, 뭐가 돼버리니? F 곱하기 S가 돼버리는데 F 대신에 W, S 대신에 H라고 써서 WH가 W9! 아, 잘못 생각했어요. 네. 승우야 와서 한 대만 때려줘. 좀 이게 같은 학교니까 찰지게 때려줘. 암살하려 했어. 부심으로. 제 총구를 썼어 지금. 자, 진짜 동훈이 딴 생각을 많이 해. 아니 진짜. 딴 시간에 헛소리 좀 잘하지. 네. 혼잣말이 좀 많아요. 고정해서 아이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자, 말로 꺼내서. 이번에는 움직도를 한번 봐. 너무 자유롭다고 생각이 그걸 생각하다 자유를 썼어. 자, 움직도를. 움직도를 했는데 얘도 햇소리 많이 하지.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콩가에 잘 맞아요. 등치가 산만하고. 얼마 안 돼요. 뭐 해야 되나? 자, 움직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움직도를 해라. 도르래가 움직이는 경우야. 천장이 있고. 공기 빨리 잡아요.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수업이 방해돼요. 잡고 수업합시다. 언제 저는 좀 많이 했어요. 아, 선생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갖고 술 먹고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맞아요. 라이브 기세요. 진짜. 밖에서는 와이파이 안 돼서 안 먹어. 진짜 아저씨. 꼬르륵거려. 그 아저씨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선생님 친구 애들은 다 자식들이 결혼해갖고 손주가 돼갖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오. 와. 뭐라고? 아닙니다. 자, 이쪽에 도르래가 있어. 아, 또 쳐먹어. 내가 먹고서 이제 좀 이따 화장실 간다. 그 비염 때문에 기억이 싫어서 내가. 또 하려고 하고. 병원이나 내가 화장실 꼬르륵거려. 가. 꼬르륵 소리 나. 자, 이쪽에 선생님 점저를 빵빵하게 넣어갖고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3시에 옆에 김치 조치에 넣어갖고 닭볶음탕을 시켜 먹었지. 맛있었어. 제법 맛있어. 순살이가 뼈다고 밥을 일도 없고 와. 양도 굉장히 많아. 와 맛있어. 그리고 계란말이, 왕 계란말이 큰 거 토마. 그 다음에 그 동그랑땡 그 파는 동그랑땡 있지? 네. 그거 하나. 하나. 그 다음에 멸치볶음, 무말랭이, 그
다음에 콘샐러드. 맛있겠다. 거기다가 닭볶음탕에 오늘 닭다리가 한 4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 와, 몇 명이서 내렸어요? 2인분이에요? 1인분. 세 혼자서요? 어떻게 그리고 닭다리가 밥 4개? 하나 주고 닭이 다리가 4개냐? 8,000원. 세 혼자서요? 혼자 먹지. 그럼 아, 말고. 첫번에 하고 싶지 않죠. 둘이? 그럼 밥 둘이 먹니? 한 공기 먹고? 네? 어? 그럼 밥 한 공기 먹고 둘이 먹어? 아, 저 네. 소식하는구나. 아니 근데 밥은 별로 안 먹어. 왜? 고기를 많이 먹지. 아.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 친구가 2학년 선배 중에 한 선배가 있는데 그 형은 점심시간을 점심 먹는데 쓴대. 아, 그 형 아니에요? 그 급식 아줌마들이 쟤네 선배야. 동양중학교 선배. 아니다, 걔 임학중학교구나. 밥 먹는 데만 점심시간을 쓰는 거야. 식당 아줌마네 가장 싫어하지. 빨리 쳐야 되는데 종칠 때까지 막 밥 푸고 있으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얘는 W라는 무게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쪽 줄도 위로 당겨줘야 되고 이쪽 줄도 위로 당겨줘야 되겠지. 네. 같은 줄이잖아. 그러면 TT가 서로 어때야 돼? 닭다리. 그럼 힐form형에 의해서 이 T는 뭐가 되지? 이 T는 잉글리시 티처지. 아, W가. 이 자, 티? W는 무슨 소리야? 뭐가 되지? 너무 재밌어. 선생님 PT야, PT. 퍼스널 트레이너요? 아닌데? 피직스 티처. 아, 자, 화학 선생님 CT다. 케미스트리 티처. 생물 쌤은 BT다. 바이오를 자, 한편 T라는 것은 얼마가 되지? 2분의 5를 누가 되느냐? 돌의 질량을 무시하는 거예요. 돌의 질량을 무시하지 못하면 여기에 돌의 질량까지 포함시켜줘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당기는 힘 F와 같아야 되겠지. 이게 F. 자, 한편 얘를 H만큼 올려주고 싶어. 그럼 실 두 개를 각각 얼마씩 당겨줘야 돼? H씩 당겨줘야 되지. H씩 당겨줘야 돼. 하지만 얘가 당길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얘는 버티기만 하는 아이지 당기지 못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얘 두 개가 각각 H만큼 올라가야 돼. 하나가 역할을 못하니까 얘가 두 개만큼 당겨줘야 돼. 그래서 당기는 주의 길이는 얼마가 되버리지? 2H가 되는 거야. 그러면 W라는 값은 F 곱하기 S가 되니까 얘는 얼마? W는 H와 같겠지. 이런 현상을 우리는 2대 이득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힘의 이득은 있지. 그치? 힘이 절약이 됐잖아. 원래 무게만큼 줘야 되는데 무게 절반 갖고 당겨줄 수 있었지? 하지만 2대 이득이 없어. 얘는 힘의 이득도 없고 2대 이득도 없어. 단 힘을 당길 때 운동 방향을 바꿔주잖아. 힘을 작용하는 방향. 위에서 이렇게 당기는 게 편해. 몸무게 지탱하고 당기는 게 편해. 내 몸무게 지탱해서 당기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죠? 선생님 실제로 뭐 해보셨다고 하잖아요. 아, 이거 다른 얘기지. 내 발이 들었잖아. 자, 이런 도래들이 있고 이번에는 고정 도래. 자, 그 정도의 오직 도래를 조합해서 조합 도래 또는 복합 도래 또는 조합 복합. 그다음에 또 한 마리 더 있는데 조합 복합, 조합 도래, 복합 도래, 결합 도래라고 하는 용어가 3개가 있는 도래가 있어. 자, 여기서는 복합 도래라고 할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같은 말이야지, 바보씨. 너 자꾸 얼굴을 좀 가려줘. 그러니까요. 좀 쓰라고. 마스크 좀. 아니, 마스크가 그렇게 남아. 혹시 이런 데탈 마스크는 유아용 없니? 아니 큰 커요. 옷에 미만 이런 거. 네. 딱 맞을 것 같아. 중형 써 중형. 얼굴이 작아서. 대형이야. 얘 이거 대용 아니야. 중형이야. 이거 소형인데도 이래. 소형은 아니야.
유아용 써야 돼. 유아용. 애들이 빨아서 쓰는 거. 뭐를 여기 뽀로로 그려. 정신 연령 낮아 보이겠다. 그 펭귄이 뽀로로 맞지? 네. 파란 펭귄? 네. 그런 거 쓰고 다녀. 귀여울 것 같은데. 아, 저거 그건 좀. 공부해주고 하는 상상하니까 좀 상상하지 마 그런 거. 자, 복합도들의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몇 가지 있어요. 어? 1, 씨 봐. 해주면 해준 대로 봐. 자꾸 숨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 조용히 해! 자, 복합도들에는 이런 도대가 두 가지 형태로 놓여져 있어요. 나중에 준수 너 질문할 때 딴 애들 방해하면 어떡하려고. 미안해 얘들아. 자, 이쪽에 물체를 매단 움직도를 하나가 있어. 물체의 무게가 얼마라고? 단 도르래들의 질량은 다 무시하자. 복잡해지니까 무시하면 하나씩 다 끼워 넣어주면 돼. 자, 그리고 건너편 쪽에 줄을 이렇게 빼서 이쪽에 또 다른 도르래에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이 부분이 또 다른 도르래에 연결이 돼 있어. 자, 그래서 이쪽 도르래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지고 있대. 자, 그렇다면 이 위쪽에는 이 아이는 무게가 W니까 얼마 힘으로 당겨지고 있을까? 2분의 W라는 힘으로 당겨지겠지. 또 이쪽에 있는 아이는 얼마 힘으로 당겨질까? 2분의 그렇지 4분의 W로 당겨질 거야. 이 아이는 얼마로 당겨질까? 8분의 W로 당겨졌어. 그래서 이쪽으로 당기는 힘 F는 얼마가 되겠지? 8분의 W가 되죠. 와, 힘의 개이득이 있다. 개인? 800kg인데 100kg에 해당하는 힘으로 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수십 개 설치하면. 뭐라고? 돌을 수십 개 설치하면. 그럼 이론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돌을 설치하면 엄청나게 많은 개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럼 진짜 조금만 힘줘도 많은 거 올라가죠. 돌을 수백 개 지금 설치하면. 사람이 이거 갖고 자동차도 들잖아. 자, 한편 얘를 H만큼 올려주고 싶어. 그럼 줄을 각각 얼마씩 당겨줘야 돼? H만큼. 그럼 이쪽 줄로 당기는 게 얼마? 고정돼 있으니까 2H. 얘를 2H만큼 들어주기 위해서는 얼마를 당겨야 돼? 4H만큼 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를 당겨줘야 돼? 이동 거리에 당기는 줄에게 개 손해가 있다. 계속. 자, 그래서 F는 얼마? 8분의 W. S는 8H가 되버리지. 그래서 일반화 시키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어. 2의 n 제곱분의 W야. 여기서 n은 움직도르의 수야. 도르래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만 세 개만 움직도르래가 되겠지. 특징, 실이 다 끊어졌어. 실이 다 끊어졌다는 사실이 특징이야. 자, 한편 S는 얼마가 돼버리지? 2의 n 제곱 곱하기 h가 되지. 따라서 W라는 값은 1은 W 곱하기 h가 됐지. 무게 곱하기 높이가 됐다. 이래이득은 이것도 없어. 하지만 힘에 개이득이 있고 이동거리에 개손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복합도의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저렇게 해서 코끼리도 들 수 있어요, 사람. 코끼리가 아니라 코끼리 할아버지도 들 수 있죠. 이론상 엄청 많이 달면 뭐든 들 수. 야, 이런 일의 도구를 이용해서 아키메데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나에게 엄청 큰 코끼리 막대가 아저씨는 코가 소리야? 우주 공간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이 막대를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준다면 지구를 움직여 보이겠다. 멋있다. 자, 그러면 자, 네 번째 복합도의 툴을 보자.
혹시 자소서 중에 정약용과 관계된 거 쓴 사람이 없니? 망연경? 어? 그거는 뭐 했는데? 수원성 축조. 뭘 만들었지? 거중기를 시작했지. 이 거중기는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아 재밌겠다. 자, 얘는 선생님, 네, 화장실 좀 불러. 네. 미쳤냐 나한테? 너 나 좋아하냐? 여기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진짜 어이없네. 문도 안 닫고 갔어. 문도 안 닫고 가는 거 보니까 화장실 가서 문도 안 닫고 올 것 같아. 옛날에 선생님 있던 학원에 일반 학원하고 같이 있었는데 거기 아줌마 할머니들이 문을 안 닫고 그냥 이동돼. 그리고 맨날 엄마들한테 항의 왔어. 깜짝깜짝 애들이 놀래는 거, 어린애들이. 남자 들어온 줄 알고. 뭐가 괜찮아? 생긴 게 괜찮다고? 한국에 가서 이렇게 놔대요. 자, 이때 얘는 아랫방향으로 얼마의 W무의 무게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쪽으로는 얼마의 힘이 필요할까? 봐봐, 얘는 그거 따시면 돼. 8분의 1. 다 하나 둘 셋 넷. 세 개잖아. 자, 봐봐. 형태가 두잖아. 그렇죠. 이 투는 앞에 녀석하고 다른 게 줄이 한 줄이야. 지금 끊어진 줄이잖아. 줄이 한 줄이니까 얘는 줄수를 세. 물체와 연관된 줄수를 세. 몇 개야? 6개지. 네. 따라서 얘는 6t가 W 무가 되는 거야. 따라서 t는 얼마가 되지? F가 되는 얼마? 6분의 W가 되어버렸어. 그치? 얘를 H만큼 들어주려면 각각 얼마큼 높여줘야 돼? HC. 하지만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어. 얘가 6배가 돼야 돼. 얘를 일반화 시켜버리면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게 돼. M분의 W분. 얘는 줄의 가닥수야. 물체와 연관된 줄의 가닥수. 자, 그리고 S는 얼마가 돼? M 곱하기 H가 돼버리지. 따라서 W라고 하는 것은 W는 H가 돼버린 거지. 이해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자, 이번에는 종합적인 연습을 해야 되겠지? 종합적인 연습을 한번 보자. 천장이 있어. 와, 여기 너무 덥다. 진짜 덥다. 덥지? 네.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거 안 덥냐고. 밖이 엄청 시원해요. 안 덥냐고 물어봤는데 너네들이 괜찮다고 그랬지. 너가 자리를 그거를 팔자를 옮기는 건가? 그거를 팔자를 뭐라고?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 이 아래쪽에 물체를 매달아놨어. 얼마? W. 이때 줄을 이렇게 연결해 보자. 컨베이어 벨트. 자, 이렇게 당기고 있대. 이때 당겨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원 3니까 아니 2예요. 2에 3예요. 그걸 알려주면 마누나. 얼마일까요? 3, 하나를 내 6분의 1. 네, F가 되니까 W가 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누가 되는데? 자, 이런 경우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당기고 있어. 힘이 더 들어.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맞네. 어떻게 될까요? T는 F는 T. 근데 위로 하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하나. 6분의 6 사실 곱해야 돼. 6분의 W고. 아닌가? 그럼 시험이 물시학 관계 전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고. 와 와. 대박. 근데 왜 저기서는 얘는 물체를 당기는 게 아니고 청량을 당기고 있지. 아직 물체를 당기고 있으니까. 이해합니까?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 도를 했어요? 네. 해부해 보는 거를 해부해 봤습니다. 이게 옛날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던 거야. 말도 안 돼. 없어졌어. 그 에어백이 터질 때요. 터지면서 이렇게 사람이 죽고 에어백이 이렇게 터지면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갔잖아요. 그건 딱히 상관이 없는 건가? 딱히 교통사고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조상.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뭐냐 면접할 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못했었거든요. 그 에어백이 터지면서 이제 그 운전자 쪽으로 북쪽이 되는데 그러면 운동에서 다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뺑뺑하지 않고 쿠션이 있잖아. 그러지 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얘 갈증이에요. 아닌데. 아닌데? 아니, 예영이가 돌린 거 없지. 지금 지퍼 소리가. 저거 연필 하나 더 꺼내는 거 필요해. 돌을 뭐지? 잡아. 또 다음 질문. 유전자 갑이요. 어? 유전자 유전자 뭐? 갑이. 가위? 유전자가에는 이제 효소들이야. 그래갖고 옛날에는 딱 하나만 배웠거든. 정말 크리스퍼. 근데 요즘은 그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특정한 염기 서열에서 반작용을 해갖고 유전자를 거기를 절단시킬 수 있는 옛날에 절단 요소라고 얘기했었거든. 근데 그게 요즘은 네가 말한 크리스퍼라는 표현을 써서 유전자 가위를 쓰고 있어. 비중하고 밀도 차이. 비중이라는 것은 0도씨 물의 밀도에 대한 T도씨 물질의 밀도 B를 비중이라고 해. 그래서 그러니까 비중이 1보다 크면 물에 가라앉고 비중이 1보다 작으면 물에 떠.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물의 사도시 때 물의 밀도에 대한 물질의 밀도 B야. 있잖아요. 물체가 뜨고 가라앉는 걸 할 때요. 응. 밀도차랑 부력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 밀도 차이 때문에 부력이 생기는. 너무 생각 안 하지. 밀도 차이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게 그래서 그래서 쌤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볼게요. 집에 가서. 다 집에 가서 하면 돼. 집에 실험실이 꾸며져 있어. 아 근데 집에 딱 너 가면은 하얀 가운 입고 어디 폭띵 누르고 안경을 까맣게 바꿔 쓰고. 그 계란을 물에 띄울 때 그냥 소금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소금이 바로 떠올라요? 아니면 조금씩 떠올라요? 조금씩. 조금씩.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소금을 한 숟가락씩 넣는다고 가정을 할 때 네, 조금씩. 계란이
바로 떠올라요? 아니면 조금씩 떠올라요? 조금씩. 일단은 용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녹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 녹는다는 거를 녹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만큼 걸렸다가 얘네들이 용액이다 보니까 전체 밀도가 같아지거든. 근데 살살 져줘야 될 거야 아마. 왜냐하면 소금이 바닥에 처음에 바닥에 떠서 바닥에 가라앉지.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그 주변에서 녹잖아. 그러면 그 아래쪽 소금물의 밀도가 위쪽에 있는 소금물의 밀도보다 더 크잖아. 당분간 층이 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효과적으로 실험하려면은 소금을 덩어리째 넣지 말고 어떤 용기에다가 구멍 뚫린 용기, 왜 엄마들이 국 끓일 때 멸치 집어넣는 통 있잖아. 그런 용기에다가 소금을 일정량을 넣고 위에서 흔들어줘야 돼. 티백 같은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도가 균일하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서서히 떠올라서 특정 위치에 멈추겠지. 근데 그거 숟가락으로 계속 집어넣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처음에는 중간에 떠 있는 상태라면. 근데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상태라면, 계란이 가라앉아 있던 상태라면 주변에 밀도 커지니까 처음에 많이 뜨겠지. 근데 나중에 소금을 막 계속 집어넣어도 높이 차이가 크게 안 일어날 거야. 왜? 밀도층 때문에, 밀도층 때문에 아래에 있는 소금이 어떻게 돼? 아래에 있는 소금의 밀도가 커서 이 새끼 진짜는 거 설명하는 아니 제가 이거 지금 필요가 없어가지고 넣어주는 내가? 알겠어. 와, 알겠어. 선생님 저 다음 주 목요일에 면접해요. 모의 면접. 선생님도 과학 선생님 세 분이 있어갖고 다 들어가 매일. 내일이요? 면접 매일 다 들어간다. 매일. 아 내일. 궁금한 어떤 선생님이랑 함께 될까? 근데 토요일 날은 물리쌤이랑 들어가요. 토요일 날은 안 들어오시죠? 토요일날은 선생님들이 바쁘니까 안 들어가지. 시험 그리고 전잘 것 과학부 같아요. 선생님들은 내일하고 모레 잘할 것 같은데. 난 잘할 것 같아. 아니, 잘할 것 또 질문.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면접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마 한마디도 못하고 울고 나올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들하고 짜가 손이 걸리는 선생님은 엄청나게 세게 해갖고 눈물 쏙 빼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 어떡해. 네, 근데 알루미늄 호일을 물에다가 띄우면 떠요? 그지? 근데 그거 뿌리면 가라앉잖아요.